아버지와 아들이 싱크홀 안을 유영하고 있다. 수중 동굴 속 황홀경에 빠진 부자는 인생 최고의 추억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눈앞이 흐려지다 못해 정신까지 몽롱해지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알았을까? 지금 이 순간이 이 세상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201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플로리다주 브룩스빌. 아버지 데린 스파이비는 아들 딜런 산체스에게 모처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다이빙 장비. 취미로 다이빙을 즐겼던 것은 물론 공인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었던 대리는 아들이 더 많은 것을 즐기고 경험하길 바랐다. 아버지의 뜻깊은 선물에 감동한 딜런은 내일 바로 다이빙에 데려가 달라고 했고, 대린 역시 그런 아들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차를 몰고 근처 다이빙 장소로 향했지만 크리스마스 휴일 안내 팻말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한다. 아들의 실망한 얼굴을 본 대리는 허탈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한 가지 대책을 떠올린다. 사냥꾼과 하이커, 무엇보다 다이버들에게 성지라 불리는 그곳 이글스 네스트에 가기로. 이글스 네스트, 플로리다주 차사오 위치카 야생동물 관리구역 안에 위치한 이곳은 많은 다이버들로 하여금 명성이 자자한 다이빙 코스였다. 빛이 들지 않은 캄캄한 내부와 독특한 모양의 퇴적암들이 만들어낸 수중 동굴의 모습은 흡사 우주를 떠다니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로 아름다운 장관을 자랑했다. 아들에게 자신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는 그 첫 번째 경험이 더욱 기억에 남기를 바랐다. 12월 25일 오전 11시, 부자는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를 달려 이글스 네스트 앞 주차장에 도착한다. 곧바로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장비를 착용한 두 사람은 약간의 준비 운동을 마친 뒤 나무 테크를 따라 연못으로 향한다. 그 순간 아들 딜런의 시야에 새빨간 글씨가 들어왔다. 위험, 멈추시오. 경고 표지판을 보고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던 딜런은 이를 아버지에게 전했지만 대리는 다이빙 구역에서 이러한 팻말은 흔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이윽고 연못 앞에 도착한 두 사람, 능숙하게 시범을 보여준 대리를 따라 잠수에 성공한 딜런. 부자는 그렇게 일생일대의 모험을 떠난다. 머지않아 불어닥칠 비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가장 먼저 흰 부연 토사들이 환영하듯 두 사람을 맞아주었다. 일명 실트라고 불리는 이 모래들은 다이버들의 시야를 가려 잠수를 방해하는 1등 공신이었다. 딜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를 예상했다는 듯 대린이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부자는 조금 더, 그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간다. 다행히 물속 환경에 금세 적응한 딜런은 아버지를 따라 헤엄치기 시작했고, 대리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대견함을 느꼈다. 수면으로부터 약 6m 정도 내려간 부자는 첫 번째 난관을 마주한다. 바로 수직 하강 터널. 1에서 1.5m 정도 되는 터널의 폭은 장비를 착용한 다이버가 지나가기 턱없이 좁아 천천히 한 명씩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었다. 전에 들은 바 이 구간을 통과해야만 아름다운 수중 장관을 마주할 수 있었기에 대리는 앞장서 터널로 들어갔다. 그 뒤로 딜런이 아버지를 따라 터널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좁디 좁은 공간, 내뿜은 공기방울까지 시야를 가려 터널을 지나가는 것조차 몹시 버거웠지만 이미 들어온 이상 몸을 돌려 되돌아갈 순 없었다. 그렇게 답답한 터널을 따라 약 15m 정도를 더 내려간 끝에 부자는 드디어 메인 볼룸에 도착하게 된다. 소문대로 볼룸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손전등 불빛을 비춰봐도 동굴 전체 크기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묘한 긴장감도 잠시 어둠에 익숙해진 시야에 경이로운 수중 동굴의 모습이 점차 눈에 잡히기 시작한다. 그곳은 마치 연못 속에 잠긴 우주를 연상케 했고, 어느새 부자는 인생에서 다시 없을 경험을 만끽하며 볼룸 안을 유영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온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글스 네스트에 붙은 섬뜩한 별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 이른바 다이빙계의 에베레스트, 수심도 깊지만 감히 함부로 완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부자가 들어간 이 볼룸은 지름 약 90m, 높이 약 60m에 달하는 거대한 도명 공간이었다. 칠흑같이 어둡다 못해 내부가 워낙 넓어 방향감을 잃기 쉬운 구조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고작 하나뿐이라는 점이었다. 바로 볼룸 내부로 들어올 때 지나왔던 수직 하강 터널을 그대로 거슬러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것. 단순히 왔던 길을 따라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기에는 곧 두 번째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볼륨 천장과 벽면에 나 있는 수많은 석회 동굴들이 다이버들의 선택을 시험하기 때문이었다. 이 동굴들은 대부분 지름이 매우 좁아 장비를 메고 있는 다이버가 통과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좁은 동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실트로 인해 시야 확보조차 되지 않기에 수많은 다이버들이 이를 출구로 착각하고 진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부자는 하염없이 아래로 내려간다. 30m, 50m, 어느덧 수심계는 70m를 기록했고 그 순간 문제가 터진다. 극심한 어지러움과 경련, 나아가 술에 취한 듯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산소 중독과 질소 마취, 수압이 커지면 두 기체가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 깊이까지 잠수하는 경우 산소와 질소에 헬륨이 섞인 혼합기체 트라이믹스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반 공기만을 사용했다. 대리는 공인 스쿠버 자격증은 가지고 있었지만 동굴 전문 다이버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동굴 다이빙에 대한 무지와 이글스 네스트를 얕잡아본 오만, 여기에 겁없이 수심 70m까지 발을 디딘 만용까지 합쳐져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은 대리는 곧바로 딜런을 살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물속, 처음 느끼는 이상한 증상에 당황한 딜런은 연거푸 숨을 들이쉬었고 결국 그의 산소 탱크는 예상보다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눈앞에서 숨이 막혀 괴로워하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호흡기를 빼 물려주는 버디 브리딩을 시행했다. 이미 산소 중독과 질소 마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대리는 수도 없이 되뇌었다. 딜런은 살려서 보내야 한다. 반드시. 가까스로 호흡을 유지하며 볼륨 천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이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수많은 석회 동굴 중 진짜 출구를 찾아내는 것. 저 멀리 빛이 새어 들어오는 천장을 확인한 딜런이 힘차게 발을 구르는 순간 자신을 잡고 밀어 올리는 아버지의 손이 축 늘어지는 것을 느낀다. 불안함을 느낀 딜런이 곧바로 그를 살폈지만 대리는 텅 빈 눈을 하고선 미동도 하지 않았다. 캄캄하고 숨이 막혀오는 낯선 수중 동굴 속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죽음. 딜런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어떻게든 아버지를 끌고 위로 올라가 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대리는 공허한 눈동자로 아들을 응시하며 검은 우주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아버지가 남겨준 산소 탱크마저 고갈되기 시작한다. 다시금 찾아온 숨막힘과 깨질 듯한 두통에 딜런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지만 사방에 어둠뿐인 우주 한가운데 미아나 다름없는 자신을 구해줄 리는 이제 아무도 없다. 다행히 저 멀리 천장 너머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가까스로 터널 입구에 다다른 소녀는 이제 왔던 길 그대로 이곳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 애석하게도 동굴 끝은 막혀 있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가짜 출구. 다이버들이 이글스 네스트를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 오후 6시 30분 아침 일찍 나간 부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대리네 아내는 911에 신고했다. 이윽고 두 사람이 이글스 네스트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사당국은 곧바로 구조대원들을 급파해 수색에 나섰다. 오후 8시 30분 수심 40m 구역에서 아버지 대리네 시신이, 수심 20m 구역에서 아들 딜런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아버지의 바람도,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버둥 쳤던 아이의 절박함도 이 고유한 연못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다. 만약 시간을 돌려 두 사람이 경고 문구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조금은 달랐을까. 수중 동굴 다이빙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풍부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숙련된 동굴 다이버조차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자의 모습은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만 남게 되었다.